간담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교계 언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간담회 진행을 맡은 글로벌 선진교육 본부운영단장 박연웅입니다. 먼저 간담회를 위해서 박병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학교의 귀한 발전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글로벌 선진학교를 이렇게 아버지를 세워주시고 우리 이사장님을 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와 하나님 어저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GMGBCS 상반기 주요 정책에 대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GMGBCS 설립 이사장이신 남진석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공식적으로 처음 뵙죠. 제가 이 모자를 써서 여러분 아마 궁금증을 더 하실 텐데, 저희가 주니어 밀리터리 아카데미라는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예비반을 올해부터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쓰는 모자가 바로 이 모자라서 제가 겸사겸사 홍보차, 또 저도 뭐 제복 입은 군생활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모자를 쓰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모자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보도자료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린 전에 이렇게 쭉 우리 교계 기자단하고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오래 우리 교계 기자단과 함께 했는데, 늘 죄송한 거는 참 열심히 저희 교육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데 비해서 저희들이 제일 빚진 마음이 사실 큽니다. 한 몇 년 됐는지 한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MOU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계 기자단의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 온다면 언론 선교사에 준해서 선교사 자녀로서 특별한 장학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태 한 분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장학 혜택이 현찮아서 그런가 아니면 학교가 현찮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교계 기자단에서 뭐 좀 공식적인 명칭이 있으면은 그 명칭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든지 해서 이제 공식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 죄송합니다. 글쎄 한국 경제가 우리 박병등 목사님 보세요. 최근에 한국 경제가 썩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의지나 이런 걸 볼 때 경제적으로 전보다 많이 좀 어려워지는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을 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더 확보하는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학령 인구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여기 계신 기자님들 연령이면은 한 해 적어도 100만 명씩 태어났던 그 세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2020년 이후로는 20만 명대 정도,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서 학교도 사실 학생 확보하는 게 뭐
쉽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에 그 기독교 계열 대안학교는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물론 또 어려워서 이제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중대형 교회들 위주로 대안학교들이 많이 이제 생겨서 실제적으로 학생을 확보하는 일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일단 인가를 준 학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유학 올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격을 준 학교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부지런히 이제 선발해서 올해 거의 한 20여 명 정도 이제 외국 학생들이 제가 주고 아마 2, 3년 지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50여 명 이상의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좀 미리 우리 학교 학생으로 이제 확보한다고 할까요? 이제 충원율을 높이는 게 이제 큰 숙제가 돼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일찍 응시를 해서 절차를 마치면은 장학 혜택을 좀 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학생을 확보하는 게 큰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엄청난 장학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이제 장학 혜택을 주는데 그 조기 전형의 대상자들이 4월에 응시할 경우에 가능해요. 4월 달에 응시를 해서 절차를 마치면 거기에 따른 이제 특별한 장학 혜택도 주겠다는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7학년 응시생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 공인 성적, 예를 들면 뭐 토플이라든가 또 요즘은 듀오링고라고 하는 그것이 조금 응시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듀오링고라든가 토플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응시 자격을 주는데 이 조기 전형은 갖고 있지 않아도 응시 자격을 주고 입학 당시에 그 소정의 이 공인 성적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하나 이제 넘기면 3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지금 이 모자 쓰고 있는 게 주니어 밀리터리 아카데미에서 JMA라는 하는 이니셜입니다. GBCS 주니어 밀리터리 아카데미. 사실 이제 지금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전 세계 뭐 전쟁이 지금 보통 확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음은 어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이란 다음에 뭐 북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맞물려서 2027년에 이제 강제로 대만을 뭐 접수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래서 우리가 그 국방과학 외교안보 인재가 더 이제 필요하고 더 우수한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예요. 지금 사관학교 별로 인기가 없어지고 또 뭐 ROTC나 이런 장교 인간을 앞에 둔 그 젊은 인재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죠. 저는 이게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더 유능한 국방 외교안보 인재를 우리가 길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 요즘은 뭐 강한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못 당해내니까 사관학교에 일단 입학을 해서 그만두는 또 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은 이제 일반 대중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전문을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오히려 좋은 이 국방 외교 안보 관련 문제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 JMA 이 주니어 밀리터리 아카데미 사관학교 예비 과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 혜택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다른 과정과는 달리 스포츠하고 이 JMA 학생들만큼은 수시로 계속 뽑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야구부를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뭐라 그러나요? 해체를 했다 소리나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축구부하고 야구부를 만들면서 두 가지 나름의 목표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축구나 야구나 운동선수들이 다 그렇지만은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몸이 다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특별히 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유명 선수, 뭐 손흥민급 내지는 뭐 이렇게 그 아주 글로벌급 유명 선수는 확률이 한 거의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아주 확률이 낮죠. 그런데 공부를 시키는 그 축구나 야구나 이렇게 스포츠를 시키는 부모님 입장은 뭐냐면 내 자녀가 그 급이 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투자를 계속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참 아이의 인생도 그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공부도 제대로 시키자. 또 국제기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스포츠 관련 국제기구도 다 이제 언어적인 소양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사실은 선수 출신들이 거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야구부, 축구부를 이제 배출을 했는데 야구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말하자면 해체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12명으로 경상북도 챔피언이 되기도 하고 경북에 야구 잘하는 학교 많거든요. 뭐 대구고등학교, 대구상고 뭐 이런 그 경북고등학교 이게 다 야구 명문들인데 거기서 우승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가 우승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12명 같은 경우에 9명이 필드에 나가면 대기 선수 3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내가 공항대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큰 전국대회인데 저희가 이제 승승장구를 했는데 고교야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투수를 4이닝 이상 못 던지게 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수가 이제 계속 한 놈밖에 없으니까 계속 던지다가 이제 오히려 뭐 16강 진출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못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야수나 내야수가 들어와서 이제 던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주저앉더라고요. 더 못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공부하는 야구가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이제 증명을 하게 됐고 또 그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결국 그 연습하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시간을 연습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반드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루에 한 2~3시간만 잘 훈련시켜도 과학적으로 훈련시키면은 오히려 덮어놓고 막 훈련받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포츠부를 운영하면서 절대 쌍욕을 하거나 벌어주지 마라.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그것은 아이들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학교 스포츠 팀의 특징이 뭐냐면 감독 코치들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막 그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하면 끌어안고 기도를 할 망정 뭐 쌍욕을 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 그게 훨씬 더 아이들의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코로나 때 야구부를 폐지했다가 다시 올해 이제 창단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삼성 이만수 감독이 명예 감독으로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경험과 기술과 경륜을 국악들을 위해서 같이 힘을 쓰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교계 기자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첨 보도자료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저희 학교가 그 국내 대학에 응시하는 아이들이 한 20% 정도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전 세계 여러 대륙과 나라에 응시를 하게 되는데, 소위 그 말하는 아이비리그급 학교들은 3월 말 4월 초에 발표합니다. 걔네들은 여기 발표 결과가 없지만 현재까지 2월 말까지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달러가 워낙 비싸져 가지고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다소 예년에 비해서 이제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년에는 50% 이상이 미국 대학을 갔는데 올해 보니까 한 40% 한 10% 정도 더 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체로 가는 게 이제 홍콩이라든가 이렇게 좀 비교적 학비가 싼 지역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홍콩 소재 대학에 총 한 25명 정도가 합격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5년 아시아 1등 대학이 홍콩 대학인데 거기에 5명이 붙었고, 또 홍콩 과학기술대학에 6명, 또 홍콩 중문대학에도 2명, 또 홍콩 시립대학에 한 3명, 이렇게 홍콩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중에서 상위 뭐 0. 몇 프로에 드러나야지 홍콩에 이런 학교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너무 학교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대거 진학을 했고요. 또 연구중심 대학,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하버드니 예일이 하는 이런 서울대학이니 이런 종합대학들은 되게 연구중심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는 그 특별한 영역에 특수 목적으로 확장들어가는 대학들이 많은데 올해 이제 그런 학교들에 많이 이제 진학을 했고요. 또 학비가 유럽 대학들이 학비가 저렴하거나 없거나 그래요. 아예 대학에 학비를 안 받는 학교들이 많고, 또 아주 받아도 적게 받으니까 유럽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비리그급 학교에 입학 발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발표가 한 70%밖에 안 났습니다. 그 70% 합격자 발표 시점에서 현재 미화로는 한 3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감사한 일이죠. 국내 대학은 그래도 이제 저희 학교가 뭐 기독교 학교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찐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이 맞는 학교가 국내 대학에서 한동대학이 제일 결이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골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애들은 합격하고도 수도권 쪽으로 온 애들이 덜어 있지만, 그래도 올해도 한동대학에 24명의 합격자가 됐는데 이거는 아마 단위 학교로서는 제일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매년 뭐 많을 때는 30여 명, 적어도 한 20여 명의 합격을 내나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인천 송도에 그 글로벌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갔고, 또 우송대학교, 대전에 있는 우송대학교 서울브리지 국제대학교 거기에 학생들이, 그리고 경희대학교, 건축대학교, 대구, 관해대, 서울예술대, 그리고 각 교단 그 신학대학에도 아이들이 여러 명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합격한 리스트는 여러분 게재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저희가 이제 학교 운영한 2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정부가 그 교육 재정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재정 확보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모든 학비를 다 필요한 학비를 다 내게 하는 것은 학비를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기자님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학교하고 시설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비슷하고 또 입시 결과를 비슷하게 내는 외국인 학교 내지는 국제 학교들은 저희보다 학비가 2배 내지 거의 3배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반 뭐 학비 안 내고 다니는 학교에 비하면 이것도 쉽지 않은 학교지만 또 저희가 이제 정규 학생뿐만 아니라 뭐 PK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 또 MK 선교사님 자녀, 또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을 주는 아이들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기존에 받는 학비가 절대 비용으로 싼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교육 결과를 내고 있는 학교들에 비하면 절반도 아니고 어쨌든 학비를 최소한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학생을 채우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뭐 재원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정부는 줄 것처럼 3, 4년을 그러면서 아직 안 주고 있어요. 또 정부가 그 사이에 또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을 어쨌든 벌 수 있는 건 벌어보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애들을 또 섬겨보자. 계속 올리는 건 사실상 이게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 중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해외에 가면은 우리 국내는 기독교 신자 퍼센티지가 2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금 준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 재외 동포들은 30% 내지 50%인데요. 어떤 도시는 거의 다 교회 나오고 이 동포끼리 교제의 장이 이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서부 쪽은 의료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은 반대로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또 의료 서비스가 그렇게 질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질 높은 그 의료를 지금 이미 뭐 잘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기독교 병원 내지 기독 의사들을 우리가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NK나 PK,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가능한 무료로 해드리면서 그 대신 성도들에게 맞춤식으로 메디컬 투어를 하게 해서 한국에도 여러분 이 병원들이요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은 뭐 정신없이 바쁘지만 지방에 있는 특히나 뭐 개인 병원 이런 데는 생존도 쉽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바라는 의료는 장기적인 치료는 여기 가서 못하죠. 근데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뭐 미용 이렇게 잡티 제거하는 저도 조금 제거해서 뭐 붙여놨잖아요. 지금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게 또 어떤 거예요. 그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비싸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치과, 안과, 그 다음에 종합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무슨 뭐 고도의 치료를 필요하는 뭐 대단한 병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비교적 저렴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크리스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거점 병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모아오는 재주는 있잖아요. 지금 해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메디컬 투어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그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기왕에 해외 여행을 하는 거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선교적인 의미도 가지면서도 또 여행도 좀 되나.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한 20몇 년 동안 저희가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의 우리 학생들이 국제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1년에 몇 차례씩 학생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선교와 여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너희 좋고 내부 적인 이런 가는 분들도 좋고 우리에게도 약간의 장학 기금이 마련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저개발 국가하고 네트워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싸면서도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한국은 교회나 뭐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뭔가 기념품을 할 때 뭐 좀 특별한 걸 좀 하고 싶어 하잖아요. 평소에 못 보던 거. 그러면서 좀 싼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발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한국교회를 돕는 측면도 되고 또 우리도 약간의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주식회사를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예 여행사가 아예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액티비티는 안 했지만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비전 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나무죠. 비전 트리. 꿈나무라는 아예 주식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꿈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돈 버는 회사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이제 여기 그 자세하게 보도자를 내지 못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이건 이제 사업하는 거니까 아예 기독 언론사에 광고를 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좀 마련이 되면은 여기 오신 언론사에다 다 작게 크게 좀 광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질문 전문 기자님 같아요. 오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해요. 예. 귀한 질문 해드리는데요. 그 지금 조기 전형 응시가 사실상 학생 수급에 대한 해결을 위한 좀 방책 같은데 네. 사실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지금 저출산 문제나 학력 인구 하락 같은 문제를 맞닥뜨린 상황에 조기 전형이라는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고 좀 또 하나는 그 사실 국내 대학학교가 최근에 우후죽순 근래 한 10년 새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과도하게 공급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에 지금 저출산 문제가 겹치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는 운영 자체가 어렵고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운영을 위해서 사실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사실 결국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지.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여기 기자님 기억날 텐데 이렇게 그 대안학교가 반이 생기면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시킨다는 그런 큰 대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교육 부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정 세대가 준비되지 않은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만 좋아진 상태에서 사회에 배출되면은 사회적 경쟁력을 상실했을 때 이게 빠진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게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교육력을 인정받은 대안학교들이 거점마다 있을 테니 거점 중심의 대안학교를 통해서 일종의 그 컨소시엄 형태로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제가 이제 했다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이제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서는 뭐 아예 어떤 그룹을 나가라기도 하고 너만 잘났냐 그러기도 하고 뭐 글로벌 선진 학교 되는 학교니까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오만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현상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정량적 표현을 하자면은 100가지 영양을 올릴 수 있는 아이인데 학교를 잘못 선택해서 5, 60에서 머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간다면 아쉽지만 지금 그러나 현재 교계 교육 생태계 안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그 보도하지 말아주시면 하고 어쨌든 이제 솔직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절대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구조조정이 강요될 겁니다. 살아남는 데는 살아남고 이제 뭐 눈물을 머금고 이제 했는데 저희는 뭐 사라지는 학교 군에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충원이 조금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확 줄어들 때 비해서 확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야, 이 상태에서도 충원들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저희가 해외 학생을 이제 데려오는 걸 우선은 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것더라고요. 해외 학생도 해외에서 재정 능력이 있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를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자녀들이 한국 K 뭐 한류 이런 것 때문에 가볼까? 근데 얘네들은 공부가 관심이 아니에요. K 한류 때문에 오는 애들은 한국의 그 K 컬처에 관한 그 로망 때문에 그런 거지. 한국 가서 뭐 공부해보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유치하는 게 뭐 저희가 조금씩 해결점을 찾아갑니다만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보다 글로벌 선진 학교에서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한번 맛이나 봐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좀 와서 공부해보면 소문을 낼 걸로 봐요. 제가 잘 알거든요. 우리 글로벌 선진 학교가 미국에 있는 어지간한 학교보다 훨씬 좋거든요. 교육 시켜내는 그 능력이라든가 교육 환경이. 근데 다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죠.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 가면 그 좋은 학교고 한국에 있는 학교는 뭐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라든가 여기 뭐 인천에 있는 국제학교들 또 외국인 학교들 보면은 사실 뭐 시설 환경도 우리가 이제 뒤지지도 않아요. 또 결과는 더 좋아요. 뭐 가성비는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런데 그냥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경험하다 보면은 그 인식을 빼겠다. 우리가 그 정도만 좀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당장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와줘야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봉책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조기 전형 같은 걸 좀 강화시켜서라도 해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잘 좀 이렇게 설득이 돼서. 그런데 뭐 아마 학생 충원하기 위해서 조기 전형한테 이렇게 쓰면은 제가 보기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게 진실이기도 합니다. 네. 기독교 한국신문의 유종원 기자인데요. 그 조기 전형 합격하던 경우 이제 납부금 장학 지원 특혜를 준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기준은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 이번에 그 몇 명 정도 혹시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도 예상은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뭐 음성 문경 양쪽 캠퍼스의 조기 전형이 한 50명 정도라도 와주면은 너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데 일찍 뽑는 경우잖아요. 이제 봄 지금 4월에 뽑으니까 그런 경우는 한 5% 정도 감면을 해주고 이제 내년 2027년 봄학기에 오면은 한 1년 전에 응시해 준 거니까 한 7% 정도 감면을 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준은 장학금을 주는 기준은 그냥 기준은 응시만 하면 누구나. 네, 말씀하십시오. 아유, 하여튼 이사장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언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언론의 또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언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고가 사실은 생명이거든요. 학교에는 학생 모집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대적인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학교든 학생 모집이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여쭙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주국제학교라고 중국의 정주중앙대 국제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상하이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데 그 학교는 보니까 이제 학교 자체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또 학부모회가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갖고 그 학교 재학생과 또 졸업생 학부모까지 또 졸업생 선배까지 이렇게 해서 학교 홍보에 많이 열을 올리고 실제 자기네 자녀들이 그 학교에 보내서 좋은 대학에 중국에 가고 또 이렇게 좋은 직장에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그런 것들이 좀 뭔가 피부로 와 닿으면서 학생 모집에 많이 플러스가 사실 된다고 그 이사장 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쭈는 거는 이제 우리 글로벌 수진 학교도 학교 내에 그런 학부모의 활성화라든가 또 선후배, 또 재학생 부모님들 이런 것들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모임이 있어서 학교 홍보를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분들이 애를 쓰시는지 또 그런 게 체계화되어 있는지 또 그런 분들에게 또 뭐 어떤 또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학교는 제가 가본 학교인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지금 저희 학교도 이제 학부모 조직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학부모 조직이라고 하지 않고 학부모회라고만 하지 않고 인기모라고 합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기도원. 그래서 전국에 79개 정도의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매달 모이고 사실 이제 그분들이 애써주신 덕에 이만큼 그래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힘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양준호 국장님 질문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양준호님 그 장학금 네. 지원 장학금 효과를 낼 때 장학금 재원 관련해서 뭐 전국교육 관련되나 아니면 장학금을 확대한다는데 그 재원 마련 방안 또는 전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 먼저 도움을 되나 이렇게 말씀이 있으시면 네. 저희 학교가 이제 한국교회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언론에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학교하고 MOU를 하고 어떤 단위 교회가 MOU를 하고 우리에게 이제 1년에 한 2차례씩 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면은 그 학교, 그 교회에서 추천한 학생들에게 10% 정도, 꽤 높은 퍼센트예요. 10% 정도의 장학금을 주거든요. 이건 조기 전형보다 훨씬 더 높은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못하는 것이 교회들이 꽤 많은 교회들이 이미 학교를 갖고 있으니까 학교 간에 또 뭐 어떤 또 이런 측면으로 여겨질까봐 사실 적극적으로 얘기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학교가 그것은 이제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건데 어떤 교회죠. 어떤 교회가 매년 뭐 일정 수의 학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더 파격적으로 한 20% 이상 장학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도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조심스러운 게 학비를 다 내고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이제 이게 또 상당한 피해 의식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거기 뭐 그 교회에서 그 학교 설명회 몇 번 했다고 그냥 혜택 주냐? 우린 여기 몇 년을 다녔는데 뭐 이제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미 충성스럽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뭐 이런 피해 의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학교가 뭐 재원이 넘치고 그러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는데 현재도 뭔가 우리가 벌어서 이제 학교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대우가 오히려 허물어지는 그런 측면도 이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전국 교회에다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 걱정을 하잖아요. 뭐 대학생들이 4%밖에 교회 안 간다. 뭐 청소년들이 대부분 뭐 교회 안 간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해 100만 명 태어났던 우리 세대가 25%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숫자적으로 보면 지금은 100%가 나가요. 그 숫자인 거예요. 지금 25%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생을 믿음을 유지하는 이 기반을 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없이 이렇게 365일 붙잡아 놓고 훈련을 시켜도 그래도 뭐 한 10% 정도는 아이들이 막 졸업하고 나서 되게 헤매더라고요. 세상이 그만큼 끌림이 큰 거예요.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전국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는 심정, 다음 세대 선교사를 보내는 심정으로 이런 기독교 학교를 대한다면 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 다 기자님들이니까 아예 이 학교 운영 구조를 뭐 운영 이사를 한 100여 명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또 그분들이 또 학생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나 언제까지 이걸 이끌어갈지 사실 지금 몸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다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히 뭐 이렇게 답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나라의 그 중대형 기업 중에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기업들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고 좀 MOU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학교에 좀 후원을 공식적으로 하고 또 뭐 해상 기업은 기업대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오늘 좀 써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예 기사로 글로벌 선진학교가 뭐 기업과 협업해서 미래에는 뭐 기업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빚을 좀 많이 지고 있는데 그거나 갚아주고 끝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요. 뭐 인간적으로 그 학교 소유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집착은 사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학교 운영을 안정적으로 함께 한다면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뭐 이야기 중에 나온지는 잘 지금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정부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심각성이 있으니까 그 뭐 글로벌 선진이든 또 뭐 그 유력한 어떤 이런 그 기관들이 네. 그러니까 대한학교의 기관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어떻게 좀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서로 간에 뭐 성장이 바빠서 그냥 각기 전투로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사실 사학법인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계 그 사립학교들의 이사장과 교장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한학교도 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들어가 있는 대한학교 이제 이렇게 좀 인가받은 약간 규모가 있는 대한학교들이 한 20, 30개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정부, 대국회 차원에서 적어도 인가받은 대한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한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다 국가에 대한 세금도 내고 다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육 선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 교육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말이 되네요.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한 학생당 정부가 매년 쓰는 돈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 돈을 쓰거든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 한 절반만 줘도 그래도 우리 교육을 선택하시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다 대부분 비용 때문에 선택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직전 정권 있을 때죠. 그 교육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하면서 대안학교 보낸 게 죄냐? 왜 대안학교 지원 안 하냐? 이렇게 이제 뭐 질문하고 그때 이제 교육부 장관 했던 이주호 장관이 적극 검토해보겠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지금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당시 야당을 하던 민주당이나 지금 여당하는 민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나는 잠바 2개 갖고 다닌다, 빨간 잠바, 파란 잠바 2개 갖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사람이 그게 어디냐, 필요한 대로 교육에 도움이 되는 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일정 부분에서 대안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는 법률적인 문을 좀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임의 규정인 거예요. 법률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개정이 강제로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감이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 뭐 좀 이렇게 뭐 교육청하고 또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파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는 아직까지 없고 다만 이 강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데는 뭐냐면 탈북학교 그리고 특수한 어떤 학교들은 그 규정 자체가 지원하게 돼 있는 학교들은 이제 대안학교지만 지원을 받고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 교육 재원이 많은 지자체가 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 또 경기도 이런 데는 이제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보다 교육 재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뭐 충분치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렇게 재정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방에 있잖아요. 가장 못 사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재정이 참 없는 그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떡 하나도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떡고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대신 이제 그나마 조금 재정 지원을 받냐면은 정부 응모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응모 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인가 받은 학교다 보니 응모 자격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면은 뭐 2천만 원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찾아가지고 응모해서 그나마 되면은 조금씩 지원을 받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 그걸 위해서 뭐 모여서 뭐 논의를 하고 거쳐서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교육 네트워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관련된 분들을 불러다가 뭐 심포지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 메커니즘은 표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학교는 교육 전체 폴션에서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 우선순위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돈 없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심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사에 특별히 기독교 언론사의 언론인들이 충분치 못한 환경에서도 가능함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 언론사에 함께하는 언론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언론인들의 정론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더 맑아지고 교계가 더 맑아져서 순수한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언론인들의 역할로 인하여 어두운 곳이 밝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우리 교육 공동체, 글로벌 선진교육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저희도 또 열심히 하여 한국 교계 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